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꽤 많은 무죄 판결을 받아왔는데 이런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2%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에 자기의 형사사건이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무죄 판결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수사기관도 수사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검사의 법리적인 판단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점들을 잘 지적을 해서 법원을 설득하게 되면은 무죄 판결도 내려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25건 가량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워낙 출중한 변호사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조금 더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기록을 최대한 제가 볼 수 있는 한도껏 많이 파악을 하고 또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점들이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무죄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죄 판결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사건에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우리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진술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재판까지 넘겼는지에 관해 아주 치밀하게 검토하고 다투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저희 의뢰인이 이제 불리하게 이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초반 진술이라든지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보이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너무 떳떳해서 나는 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형사 사건으로 이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그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동행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게 더욱 좋겠지요. 다른 일반 사건보다는 그러한 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기가 좀 까다로운 사건 중에 하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입니다. 보통은 이제 의뢰인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일당을 받는 그런 일회성 업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루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아무리 억울한 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그냥 검찰에다가 사건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검찰 단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판결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러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일회성 업무에 이제 취업하게 된 그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또 본인의 과거 뭐 대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거래 내역 이런 것들도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수당의 액수 그리고 또 이동 수단 그리고 또 이 취업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또는 그 대화를 나누었던 그 수단 그리고 또 본인이 혹시라도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문점을 갖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의뢰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 진술을 하면서 내가 그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렇지만 나는 좀 당시에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진술은 사실상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런 진술을 또는 경찰이나 검찰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진술을 하기 전에는 미리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그 상담을 받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사안으로 이제 다른 일반 사건에서도 무죄나 무혐의가 정말 절실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무리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떳떳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 라고 해서 자신만만해 하시지만 마시고 한 번쯤은 정말 형사적으로 경험이 많은 무죄나 무혐의 그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혼자 진술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호인의 동행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아오면서 느꼈던 거는 변호인으로서는 이제 기록을 정말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야 뭐 변호인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얼마 없습니다.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의뢰인이나 변호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판까지 넘어갔을 때 이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서 그런 기록들, 수사 기록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록을 검토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없는지 우리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정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은 그런 작은 정황 하나하나가 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의뢰인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물론 변호인으로서 이제 사안을 바라보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무죄가 내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의뢰인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판단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라든지 또 다른 증거의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과의 소통은 당연히 필수이고 긴밀하고 끝까지 이렇게 소통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 25건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또 주요 성범죄라든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아주 작은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각 사건마다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유튜브 이 스튜디오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구독자 수가 무려 79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80명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곧 있으면 1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명을 달성하면 얼마나 기쁠지 감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100명 달성하게 되면 아주 소소하게나마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구독 취소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좀 짧은 영상들 예쁘고 또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